로고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는 이제 100명, 한 105명 정도 됐다가 지금 한 100명 정도인데 15년에 저희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듈러 플랫폼 로봇 제조를 하고 있고요. 로봇 제조는 올해 초에 이제 시판이 됐고요. 실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로봇 제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중소기업이 로봇 자동화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사람 빼는 공정 또는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공정을 만들어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도 사실 돈을 안 받고 컨설팅을 합니다. 나중에 1년, 2년, 또 10년 후에 또 장기적인, 잠재적인 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희 로봇 제조하잖아요. 로봇 제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레인보우, 뭐 하나, 쿠카, 야스카, 현대, 뭐 앱선, ABB,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로봇 제조 기업과 거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하는 로봇 제조의 로봇은 저희가 타겟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기업도 하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제가 로봇 산업의 가장 큰 부조리가 사실 치킨 게임이거든요. 이게 1+1이에요. 2+1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로봇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요. 대기업들만 그래요. 제가 대기업이 2,000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 로봇 제조기업이요. 글로벌 기업까지 들어가는 기업까지 하면 5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연간 5만 대 로봇을 소비하잖아요. 5만 대 나누기 50하면 로봇 제조기업당 거의 한 1,100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1,100골이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2천만 원 곱하기 1,000대면 200억밖에 안 돼요. 300명 있는 그 로봇 제조기업에 연간 따지면 1,000대면 250을 계산하면 하루에 4대거든요. 300명이 4대를 만들려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2,000개 이제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LG 엔솔도 있고 다양한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스펙인이 돼 있어요. 스펙인이 돼 있다는 건 우리는 현대 로보틱스만 쓸 거야. 우리는 두산 것만 쓸 거야. 우리는 하나 것만 쓸 거야. 이미 스펙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다른 로봇 제조기업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치킨 게임 해야지. 다른 데보다 더 싸게. 한 대 더. 1+1, 2+1. 이런 산업이 지속되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회사가 이제 살아남는 구조가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고자 모듈러 플랫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모듈러 플랫폼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도 상장을 하게 되면 기술성과 제품과 또 시장성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제품의 확장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 같이 이런 로봇을 가지고 이런 공정을 아예 표준화로 만든 거예요. A 로봇, B 로봇을 사용해서 이런 표준 공정을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만 떼다 쓸 수 있고 이만큼만 떼다 쓸 수 있고, 또는 로봇 2개를 합치거나 또는 이 안에 있는 응용 기술들을 합치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두산 로보틱스 파르타이징 얘기했던 게 이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 브리스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파나께 들어가도 되고 쿠카께 들어가도 되고 두산 로보틱스께 들어가도 돼요. 중요한 건 고객이 원하는 건 이 로봇이 아니라 이 기능이거든요. 25kg의 이 박스를 여기 컨베이어 나온 박스를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 업체를 컨택을 하기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봇은 제 입장에서는 원재료예요. 그래서 어떤 로봇 제조사든 우리의 플랫폼을 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하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를 가공을 하는 기술이거나, 서현 이게 인천 남동구단에 서현 탑메탈 있죠. 서현 탑메탈에 사람을 빼고 무인으로 AI 기반의 용접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무인 공정을 하거나, 또 옆에 어떤 비전 어떤 비전을 통해서 특정한 이제 볼트를 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거나, 저희가 최근에 농림식품부에서 칭찬을 받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로봇 안 같죠? 이 안에 이제 로봇이 한 18축 정도의 이제 로봇이 있어요. 이게 육가공 프라이머라고 해서 도축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압축을 해요. 그러면 소세지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얼린 다음에 어느 정도 해동하고 그리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세절기로 이제 10mm 간격 씩 잘라요. 자동으로. 잘라서 기름에 들어가면 이제 돈가스가 돼요. 근데 얘 기능이 뭐냐면 자른 거를 AI로 비계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물렁한 그리고 사이즈를 재고 로봇을 이렇게 처음에 있는 로봇이 불러요. 그래서 딱딱한 부위와 비계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로봇이요. 우리 그 도깨비 방망이 있죠. 삐쭉삐쭉한 도깨비 방망이로 얘를 투출해줍니다. 이 폴스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얘가 벌집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랜덤 툴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고객이 돈가스를 수제 돈가스라고 샀는데 똑같이 모양이면 그거 가짜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 틀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든 게 수제 돈가스. 왜냐면 이 이만한 방망이 하나에 한 4kg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8시간 작업자가 이 방망이를 뜯어내는데 연봉이 1억이에요. 이 방망이를 뜯어주면서 기존에는 30초 정도 뜯어주는데 기존에는 단가가 1,500원이었다고 하면 얘는 단가가 한 2,500원, 2,800원.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육가공, 수제 돈가스를 만드는 그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들 이탈도 외국인도 안 하거든요. 이거 4kg 되는 거를 구성 한번 해보세요. 8시간 동안. 외국인도 안 오는 이 공정에, 유럽 중각에도 안 오는 이런 공정에 그런 로봇 솔루션을 제공했고, 뒤에 이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감자 아마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감자는 다 사람이 깎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감자는 항상 이렇게 깎는데, 감자 보면 이게, 비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신음도 있어요. 얘를 어떻게 깎냐면, 탈피기에 감자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밑에서 막 돌아가거든요.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한 50% 간 다음에 얘를 물에, 맑은 물에 쏟아서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작업자들이 이걸 쫙 앉혀놓고 다 칼로 이렇게 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태국, 인도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감자를 3D 형상 인식을 통해서 고소율, 그러니까 감자를 작피하는 걸 자동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요. 저게 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인 작업자가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한대요. 3명 작업자분이잖아요. 3명이 1년을 일하든 1명이 3년을 일하든 이러면 이제 ROI가 안 나오는데 미국은요 시간당 급여가 30달러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력을 한 9개월 만에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을 타겟으로 저희가 이런 로봇을 개발했어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모듈러 플랫폼을 이제 개발했고, 사실 요즘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펜스가 없어지는 세대가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펜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위에 보이는 카메라로 AI 카메라로 얘가 이제 로봇이 물류를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랩핑을 하고 자동으로 무인지게차가 와서 트럭까지 이제 집어 넣어주는 공정입니다. 이 코웨이 이디언트 미국 공장에 저희가 있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속도를 계산해요. 속도를 계산하고 사람이 위험구에 들어오면 로봇이 멈춥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스칼렛팅 기법에 사람을 인식하고 헬멧을 안 쓰거나 넘어지거나 불꽃 감지가 되거나 일산화탄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 띄워주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이제 상용화 돼서 지금 이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검사 기술 그리고 이런 검사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뭔가를 불러주거나 조립하거나 이런 어려운 공정에 이런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쉬운 공정으로 갔으면 하는 핵심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핵심 요소 기술 기반으로 기술 융합을 통해서 사실 산업의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산업 자동화 수요가 증가가 되고 또 무인 자동화가 이제 확대가 되고 또 모듈러 플랫폼 최근에 엔솔 사건 혹시 아시죠? 300명들 쫓겨났잖아요. 저희는 며칠 전에 빠졌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서 혹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미리 빠졌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미국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직원들도 한 10명이 비원 비자 받다가 이제 사실 거절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미국이나 유럽 이런 투자하는데 사실 미국의 인력이나 또 유럽의 인력, 또 유럽의 이런 인력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모듈러 플랫폼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요, 렉을요, 사람이 다 하나씩 조립했거든요. 렉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한 30m의 그 렉, 3만 개, 4만 개의 그 팔레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 볼트로 쪼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컨테이너 10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장비를 꺼내서 10개를 조립을 해요. 그래서 부품들을 그 장비에 집어넣으면요, 랩이 한 덩어리씩 나옵니다. 네모나게. 그게 마지막 공중에서 2칸, 4칸을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가서 그냥 크레인을 올려주기만 합니다. 이런 공법들을 통해서 기존에 한국에서 출장을 안 가도 미국에서도 공법이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 플랫폼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브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핵심 요소 기술 기반에서 제조나 품질, 물류나 건설, 조선 이런 환경 적용 가능한 산업들을 이제 질보화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응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밀 조립이나 검사, AI, 비전,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조업, 수작업 중심의 이제 제조업이 자동화 중심의 이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물류, 의료, 환경, 국방 이런 건설 쪽에 이제 또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납품한 로봇은 먹줄 아시죠? 먹줄. 우리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쭉 일절로 먹줄을 탁 튀잖아요. 먹줄을 만드는 줄을 이제 그어주는 로봇. 그리고 앙카라고 하죠. 우리 어떤 그런 앵커, 이제 로봇을 고정하거나 중량부를 고정할 때 앵커를 막는데 앵커를 자동으로 박아주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산업 확장을 통해서 농업, 수산업, 교육 그리고 우주항공 영역까지 이제 로봇이 이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인 자동화 영역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산업 전반의 이런 모듈러 플랫폼이 제품으로 이제 확장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모듈러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AMR이라고 하는 모바일 로봇이라고 이 모바일 로봇이 이제 사실 물류 시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예전에는 지게차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은 지게차도 중국.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인 지게차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이유가 쇳덩어리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반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어떤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물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제조 생산성만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제조 생산성 플러스 물류 라인 확장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1차 산업혁명 때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지능과 정보 그리고 이런 기술과 합쳐지면서 다양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국가과제에 선정된 거 이게 뭐냐면 참치 닦는 로봇 시스템이에요. 200억 정도의 과제인데 이게 참치인데 50kg짜리하고 100kg짜리 참치예요. 기존에 참치가 어떻게 먹냐면 참치가 딱딱한 참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작업자 두 사람이 안쪽에 붙어서 큰 그라인더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장화를 신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삐끗하면서 손목이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정형, 이런 어류를 부위별 강화하는 절단을 하는 기술 개발하자면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참치가 눈, 코, 안에 뼈에서부터 피, 그다음에 내장까지 단단하게 볼 데가 없거든요. 의료에도 쓰고 미용에도 쓰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들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AI 기반의 이제 물류 모델 기술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가공해주는 이제 푸시프럼 방식의 이제 스킬이 있다. 그리고 참치가 행상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형상을 인식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는 게 어떻게 이제 그냥 장비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여기에 있는 감자를 뜯는 거. 이런 깎는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3D 비전. 이 형상을 읽어야 되는데 이 3D 비전 하나에 한 3천만 원이 넘어. 비싼 건 1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못 쓰잖아요. 중소기업. 그래서 저희가 RGBD, 그러니까 이제 RGB, 블랙, 그린, 그다음에 레드 세 가지 컬러와 그다음에 덱스, D를 조합해서 거리와 색감을 인식해서 저렇게 감자 현상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요게 이제 이렇게 계속 확대해 보면 얘가 특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를 하나씩 다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깎아야 될지를 이제 G코드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 암 수술할 때도 보면 레이저로 쏘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이저로 쏘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위에 핀 같은 거를 박아요. 한 몇백 개를 박거든요. 이 핀을 박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좌표를 인식하기 위해서 박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점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좌표를 만들어서 가공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게 다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제 형상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오늘 이제 6시에 슬로바키아 정부하고 미팅인데 우리나라 아직 의료법이 아직 지금 개정이 안 돼서 사실 무인 의료 시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나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원격 진료 로봇 개발이 굉장히 한창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성이나 아니면 오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자들한테 여기에 딱 앉으면 이 로봇이 입 벌려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환자가 입 벌릴 거잖아요. 그럼 로봇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온도하고 뭐 치과 이빨이 어디가 썩었고 어디 문제고 아니면 뭐 심장의 문제인지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측정을 어디서 하냐면 초고속 초지전 오지망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의사가 이 탑틱 기술로 조이스틱 기술로 실제 여기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이 나오면 여기서 자동으로 자판기 나오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의료 기술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다양한 브리스의 이게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16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물류, 웨어러블, 식품 이런 다양한 산업에 내가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듈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커스터마이즈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고객이라면 내 공정에 맞춰진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고객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사실 돈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리스크도 몇 배나 더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듈러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러트런너 여기 어떤 제품의 AI 기반의 어떤 그런 비전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너트를 체결해 주는데 기존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펜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공간이 더 협소해서 펜스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개 기능을 넣어주고 펜스를 없애달라 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활성화 부속형으로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추가 매출과 추가 수익을 얻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디지털 튜닝입니다. 사실 짜는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디지털 튜닝은 예쁜 쓰레기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튜닝이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을 그대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학습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만드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몇 억을 해요. 이게 몇 억 하기 위해서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하면 흩은 쓰레기라고. 저희도 카티아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 10카피가 있거든요. 카피 7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3D로 가상 공간, 이렇게 디지털 튜닝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현실 공간에
아, 요거는 하면 사이트 타임도 나오고 문제가 없어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쁜 쓰레기입니다. 이 금액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 중에 하나고, 물론 대기업들이 이렇게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런 디지털 튜닝 기술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튜닝 기술과 디지털 튜닝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과 같이 합쳐지면서 내가 사람이 어떤 그런 경험치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경험치가 아니고 정말 장량하는 99.9%, 0.1%의 에러도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구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율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로봇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렇게 원패스 AI 기반 전 공장을 내재화해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력 이런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갖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사실 이렇게 수요국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꾸로 이제 외주화를 안 하고 내재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실 미친 짓이라고도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내재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직원만 몇만 명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직원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니죠. 그만큼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제 AI 기반의 전공정 내재화를 통해서 원패스 이를 통해서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우리 로봇 시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도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좀 더 로봇을 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열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중심의 어떤 기술, 로봇 제조나 로봇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또는 저희 같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이런 R&D 중심의 어떤 그 기술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기술 통해서 사실 모듈러 플랫폼을 또 개발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게 우리나라의 핵심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업분의 연매출 성장률이 한 50%가 80%가 넘습니다. 90%가 따야 되고요. 물류 쪽도 이제 한 45%, 그리고 미국 수출만 상대는 26% 이상이 되고,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비중을 자동차에서 식품, 가전 이렇게 이제 좀 분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동차 시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식품이 올해가 한 15% 정도가 되고, 교육 쪽이 한 10% 정도, 에너지가 한 15%, 가전도 한 20%. 그래서 이런 분배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의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산업 통해서 그 매출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의 어떤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확보된 거래처가 이제 160개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알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있고, 거의 이 중에 반은 사실 해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SK에서부터 삼성, 현대중공업, GM, 포드, 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이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160개 거래 업체 중에 이게 한 번 거래한 업체에 추가 로봇 자동화 도입률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94.2%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신뢰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도입을 하는 거고, 3번 이상 고객 구입하는 고객이 한 55% 정도 됩니다. 4번 이상 구입하는 고객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이런 이제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고객사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가공, 조립, 검사, 물류, 포장, 파리타이징, 식품 이런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로봇 제조는 산업용 로봇은 이제 200kg짜리, 210kg짜리는 이제 올해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14kg짜리도 이제 올해 용접 로봇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 나머지 협동 로봇은 이제 다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로봇기 금액이 전체 원재료 중에 거의 50% 이상.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시스템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개발비도 들어가고 시스템에서 아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서 좀 저희가 금액을 좀 아끼자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시작을 했고 4년 만에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무인 로봇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리스타 가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시실도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말씀하십시오. 회사 어디 있습니까?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네, 송도 그 연구단지 안에 한 3,600평 정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200억 투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센터가 이제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 저희가 그 전시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언제든 오시면 꼼짝 커피의 그 전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궁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합쳤어요. 물류 로봇과 저희가 만든 협동 로봇을 기존에는 이제 물류 로봇을 하면 슬램,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FMS, WCS,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 기술, 비전, QR 그리고 로봇은 또 별도로 또 엔지니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건비 공수가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컨트롤러까지 하나 합친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고 이 지금 보시는 이게 거미 로봇입니다. 우리 식품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개씩 나오거든요. 제품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거를 가장 빠르게 우리가 병렬 로봇이라고도 하고 그 거미 로봇이라고도 하거든요. 가장 빠르게 이렇게 이송하는 3축, 4축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축의 로봇을 저희가 식품 라인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파레타이즈 그리고 요거는 초콜릿 인케이션. 이 초콜릿 보면 엄청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 초콜릿을 비전으로 찍어서 하나하나 이 안에 집어넣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오메 저희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걸 로봇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도 이제 중국에서는 로봇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5인분 이런 거인데 30인분, 20인분 이상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만듭니다. 이게 레시피를 딱 집어넣고 부품을 음식을 정량으로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조리를 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케이션, 박스 팔레타이징 하거나 아니면 그 랩핑을 하고 그리고 물류 로봇으로 무인 로봇으로 적재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했고 감자 깎는 로봇 그리고 이제 AMR 그리고 3D 비전 요게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의 블록의 조그만 하나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D 비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이제 보일러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보일러 아마 뚜껑 열어보시면 볼트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한 58개 정도 되는데 경동 보일러가 15초에 한 대씩 보일러가 생산됩니다. 전 세계 1, 2위 하거든요, 보일러. 15초에 하나씩 나오는데 작업자가 볼트를 들고 요 안에 꽂고 들고 꽂고 들고 꽂는 게 한 10초 정도 걸려요. 많이 해야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58개, 60개를 하려면 작업자가 1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로봇으로 바꿨어요. 비전으로 찍어서 5개씩, 3개씩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이제 다 잘려야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작업자들은 다른 공정에서 생산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정을 보시죠. 자기들 이 공정은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CJ인데 박스 종류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바코드를 읽어서 1번 제품, 2번 제품, 6번 제품까지 이렇게 분류해주는 물류와 같이 섞은 이런 이제 운영 기술까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CCTV 안전관제를 통해서 무인으로 정수기를 만드는 공정인데 무인으로 정수기를 만들어서 옮겨서 이쪽에서 랩핑하고 무인 로봇이 이제 가져가는 이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 그 공정 중에 이제 일부인데 정수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들어오면 이 로봇이 정수기를 들고 밑에다 스티로폼이 있고 위에 스티로폼 정수기 얹고 위에 스티로폼 넣고 비닐에 포장하고 위에 액세서리 넣고 박스를 포장하죠.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6명 빠졌거든요. 간단한 기술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이 장비가 있는데 지금 차 보면 요즘 다 좋은 차들 타고 다녀서 통풍 바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자동이잖아요.
이 통풍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 ESP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마찬가지로 모든 시트에 대한 이런 검사는 무조건 100% 전략을 다 해야 되고 최근에 우리 GV90 나왔죠. 그 시트만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 자동차에서 어느 부품이 가장 비싸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엔진, 트랜스미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시트입니다. 고급 차일수록 시트, 편의 사항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가장 또 비싼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동차, FMS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서 모듈러 플랫폼 여기에 있는 게 최소한 20대 이상 나간 모듈러 플랫폼이고 또 나간 장비들끼리 또 합쳐서 하나의 또 모듈러 플랫폼이 또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장하는 이제 로봇과 그다음 인서트 사출기 안에 이제 인서트를 넣으면 사출기가 뜨겁거든요. 그 금연이 그거 넣어주는 거를 로봇이 대신해주는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또 이영제나 어떤 페인팅하는 또 조립하는 이런 공정에 이런 로봇 자동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지금 미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공장에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에 전기차 샤프트를 만들어줘요. 여기에도 이제 지금 사람들이 안전 빼고는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샤프트도 AI 비전과 로봇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는 로봇 산업에서 핵심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닌 로봇 시스템, 로봇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기업이야말로 사실 우리나라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핵심 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핵심 기술이 이게 핵심 기술이야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공정에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파레타이징을 하든 세척을 해주든 아니면 커피를 타주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또 생산성이 느는 거고 또 안전에 또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 산업 발전에 중소기업으로 인해서 사실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요 1%만 성장해도 우리나라 GDP가 몇 프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중소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로봇 플랫폼이 통해서 좀 혁신과 또 생산성 그리고 작업자의 어떤 편의가 좀 이루어지면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의 딱 1시간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